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TNW의 임광빈 어드바이저입니다. 제가 시장은 상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거는 차트도 아니고 차트는 이미 다 깨졌어요.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식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 뭡니까?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1,400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시장이 꽤 어려워졌습니다.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이때가 9월 22일이에요. 시장에 9월 22일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9월 22일 이날 이후에 주식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빠진 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 빠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저점까지 하면은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이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환율이 1,500원대 갈 수도 있다. IMF 수준, 금융위기 때 수준만큼으로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코스피가 2,000을 깬다? 1,800포인트가 추가 매수 지점이다? 그런 얘기 많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런 거 모르겠고, 시장은 강달러의 환경이 어렵다. 개별국이 계속 통화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그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심리가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특징,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대한민국 시장이 약하니까 다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환율이 앞으로 원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될 텐데 1,400원대 미국 주식을 왜 삽니까? 환율이 1,200원, 1,000원대까지도 1년 뒤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 주식을 사봤자 매력이 없는 거죠.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환차손, 환차익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2,400포인트까지 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 선 있죠. 검은색 선의 캔들이 계속 밑에 있었어요. 근데 1년 한 2개월 만에 검은색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추세를 전환하는 그 상승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어디서 지금 잡아가야 되냐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제가 LG에너지솔루션 임과 함께 방송에서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일단 60만 원대까지 한번 보자. 전 고점인 한 57만 원, 60만 원 이 부분 보자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앞으로 지수를 이끈다. LG엔솔이 이끄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시대를 풍미했었던 과거, 지난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죠. 그 미래가 중요하고 현재와 미래는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 그냥 좀 괜찮은 기업 장기 투자하고 싶다. 삼성전자를 보실 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기업이죠. 전기차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화석 자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화석 자원을 쓰는 기업들이 퇴출이 되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화석 자원을 쓰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또 화석 자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뭔가 제품을 만들 때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것들을 만든다? 그럼 미국에 못 팝니다. 유럽에 못 팝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화석 자원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LG에너지솔루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기업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잘 가면 밑에 단의 양극재 기업들도 잘 가는 거예요. LNF, 에코프로 BM,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 잘 보셔야 되고, 태양광, 풍력, 누가 그것을 정치적 색깔을 띠고 어디가 수혜를 받냐, 또 공화당이 되면은 민주당이 되면은 태양광이 안 좋다 이렇게 누가 판단합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적 색깔을 띠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오류가 생기게 돼요. 시장은 이 거시경제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디테일,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등락은 할 수 있겠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스마트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곧 있으면 사우디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죠. 네옴시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우디랑 우리나라랑 협력할 수 있는 게 미래모빌리티예요. 몇 개 참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다 아시죠? 한미글로벌. 네, 제가 지지난주였죠. T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번 주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코오롱글로벌 같은 기업들 있죠? 코오롱글로벌, 또 히림 같은 기업들 잘 보세요. 원팀코리아에 구성된 기업들입니다. 자, 또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주는 이렇게 보면 되고, 사우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수소 관련된 부분이죠. 제가 지난주에 두산퓨어셀, 네, 두산퓨어셀 우선주 이런 주식들 관심 가지시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산퓨어셀 EUB 또는 두산퓨어셀 1우 이런 주식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전히 주가 강세였고요. 또 이번 주에 들어와서 어떤 기업이 강했죠?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강했어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만 보고 여러분들 주식창 바라보시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태양광 기업이 안 갔습니까? 태양광을 계속 때려요. 네, 정치적 색깔을 띠지 말고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보세요. 그렇다고 태양광 기업들 실적이 안 났어요? 사상 최고 실적 냈어요. 왜냐? 한국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장사하지 않습니까? 시각을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원전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신재생에너지를 아주 강조했었죠. 여기는 신재생에너지를 비중을 줄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가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올해 들어와서 원전 주식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태양광 주식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적도 실제로 잘 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의 공통적인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소예요. 수소 관련된 부분은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국과 사우디가 만나서 협력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은 수소입니다. 사우디가 수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화석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수소 관련된 생산을 맡을 거고, 우리나라는 1등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국가. 그와 관련해서 동아 화성을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수소 기업 많이 늘리고 지원하겠다. 세계 1등 수소 국가로 만들겠다 얘기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화성,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종목이 수요일날 갑작스럽게 상한가 갔죠. 목요일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눌릴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대 초반대 온다, 매수 타점입니다.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매수 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은 9,500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